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학원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저희 Part 2의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챕터 11의 교재 184페이지의 간접 의문문과 평서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평서문이라고 얘기하면 아주 그렇게 어렵죠? 자,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시는.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부정과 부가문문에 대해서. 근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문장의 어떤 내용의 흐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답을 들어보면 속으로 탁탁탁 지워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좀 어려울지도 몰라도 소거법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간접 의문문과 평서문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시작하고 갈게요. 자,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물어볼 때 이런 말 물어보죠. Can you show me? Can you tell me? Do you know?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을 써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show 다음에 사형식이니까 목적어 다음에 하나 목적어 더 받아야 되죠. know도 마찬가지로 know가 삼형식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하나를 더 받아야 돼. 그런데 요 목적어 자리에 해당하는 아이에 바로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who he is 또는 how the machine worse. 이런 식의 표현들. 바로 이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우리가 보통 의문사라고 배우는 아이들이 문장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쉽게 말하면 의문사가 사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지금 보는 것처럼 타동사 다음 자리에 위치하는 것들 사실 전부 다 목적어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목적어절, 즉 명사절을 이끄는 절에서 의문사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물어보는 건 아닌데 돌려서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간접 의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접 의문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제가 직접 간접에 그냥 반대말로 얘기를 하는 거고 꼭 그 뜻으로 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냥 who라고 물어보면 될 것을 중간에 끼워서 넣고 how라고 물어보면 될 것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고 물어보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해. 자, 근데 간접 의문은 중요한 게 응답이 여러분 우선 첫 번째 당연히 can you, do you 라고 얘기했으니까 yes or no가 응답이 가능하세요. 응, 알아요? 아니,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되게 중요한 표현. 바로 그 다음 얘기는 보통 뭘 쓴다는 얘기야? 아는데 뭘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은 yes, he is my supervisor.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응, 그 사람은 내 슈퍼바이저야. 너 그 사람이 can you show me who he is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can you tell me 였겠네요. 그쵸? 지금 문장의 앞뒤가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can you tell me who he is 라고 얘기했을 때 자, yes, he is my boss.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얘기 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원래는 분명히 who라고 말할 때는 yes or no를 쓰면 안 된다고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물어보는 말 자체가 시작점이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yes나 no로 응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얘기는 주로 어떤 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의문사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 의문은 생김새는 조금 요상할지 몰라도 오히려 답의 포인트는 굉장히 잡기 쉬워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얘기들은 주로 의문사에 맞춰서 쓴다. who니까 사람, how니까 방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where니까 장소, when니까 시간. 되셨죠, 여러분? 이런 식의 포인트 한 번 더 잘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서문.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왜 제가 미스터 김은 잘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말을 썼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무 짧은 말이라서 절대 잊어먹지 못하실 거예요. 자, 근데 Mr. Kim is handsome 이렇게 끝나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미스터 김 잘생겼다 라고 얘기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생겼나? 안 잘생겼나? 생각하시겠죠? 그치? 동의를 할까 말까? 생각하시겠죠? 그거예요. 그죠? 바로 뭐냐면 평서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하는 거지만 상대방이 그걸 의문문처럼 듣게 되어서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역시 반대를 하거나 또는 반문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평서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오, 동의를 할 수 있고 또는 반대를 할 수 있고 반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쓸 수가 있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I think so.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그죠?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는 you're right 라는 표현들. 그쵸? 상대방에게 말 그대로 동의를 하는 말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또 얘기할까? Yes, he's very handsome. 그쵸? 이런 식으로 더 내용을 강조할 수도 있죠. 즉, 앞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서문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의를 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동의를 하기 때문에 문장을 그대로 똑같이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part 2는 대부분 답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paraphrasing이라는 걸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평서문에서 우리 동의를 할 때 그냥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할 때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 바꾸기라고 얘기하는 패러프레이징의 패턴을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요런 뭔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얘기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볍게 한번 그럼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볍게 1번 얘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Number 1. Could you tell me when you will be free this afternoon? A. No, but I got a discount. B. After the staff meeting. C. At the library.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Number 1. Could you tell me when you will be free this afternoon? 어딜 잘 들으셔야 돼요? Could you tell me when you? Could you tell me when you?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간접문문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간접문문에 지금 보면은 위치 잘 잡아보세요, 여러분. 의문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쓰죠. 원래 의문사, 동사, 주어가 의문사, 의문문의 가장 기본 패턴이지만 이게 문장의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의문사, 주어, 동사 요 구조를 절대 머릿속에 빼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뭐다? When you are 라고 얘기했어요. When you will be free 라고 얘기하는 말이었네요. 자, 그래서 당신이 언제 여유가 있으신지, 한가하신지를 Could you tell me?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들어보죠. A. No, but I got a discount. 자, 지금 no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but I got a discount라고 얘기했죠. 전 디스카운트를 받았어요. 엥? 뭔 소리야? 그죠? no라는 말도 괜찮지만 여러분 근데 사실 듣자마자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그주참이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는데 no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너무 무례해. 그죠? 사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항상 yes만 할 수는 없죠. no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딱 no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례하게 들리기 때문에 I'm sorry but I wish I could but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우리 권유 제한 표현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여러분 거절의 표현들을 여기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이시고요. 다음에 B. After the staff meeting. 자, 언제가 지금 한가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After the staff meeting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팅 이후에요. 그때 한가합니다. C.
At the library. 자, could you tell me where?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when, where. 또 발음 주의해야겠다. 맞다. 기억난다. 의문사 의문문 했을 때 when하고 where 발음 주의하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나오네. 잊어먹지 말고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3번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자, 평서문에 대한 표현이시네요. 자,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I haven't heard from Jonathan in weeks. A. I heard that sound. B. Neither have I. C. It's been faxed. I haven't heard from Jonathan in weeks.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얘기죠. 지금 I haven't heard.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평서문이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평서문에서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난 뭐만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 지금처럼 평서문을 그냥 말하면 상관없죠. 그냥 I have heard.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뭐 사실 들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너도 들었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I haven't heard 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사실 해석이 참 어려워요. 난 들은 적이 없어. 그쵸?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대답을 할까? 난 들었는데? 아니, 나도 역시 들은 적이 없어. 그치, 둘 중에 하나겠죠. 난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하거나, 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평서문이든 아니면 부정이든 부가문문이든 기본적으로 낫은 떼고 듣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낫이 들어오면 다 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You haven't heard. 라고 얘기했다면은 사실은 그냥 너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I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 들었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 그대로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전 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나도 들었어요. 혹은 나도 안 들었어요. 그쵸? 넌 들었니?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 포인트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동의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히 난 안 들었어요. 난 안 했어요. 라는 말에서는 나도 역시 안 했어 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응답을 정해놓자고요, 여러분. 적어서 정리하고 가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neither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neither or neither 발음하시죠? neither have I 라고 얘기하면 나도 역시 아니야. 여러분 얘기 포인트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구조가 나는 뭐만 적이 없어요. 나도 역시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꼭 묶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A. I heard that sound. 자, 그래서 지금 hard.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난 그 사운드 들었는데. 그죠? 여러분 매치 안 되는 거 아시겠죠? hard. 반복시키지 마세요. B. Neither have I. 저도 들은 적 없어요. C. It's been faxed. 자, 지금 뭐 have been 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쵸? has. 반복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B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서문에서 왜 아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거 있었지? 동의하는 게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게 I haven't heard, I haven't seen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자, 이때 근데 응답의 동의는 어떻게 간다? 부정에 대한 동의는 neither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긍정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갈까요? so 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 그래서 저는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have heard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나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So have I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도 같이 묶어서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저희는 다음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자,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Ms. Lante will present the new telephone designs at the meeting today. A. No, it's not too old. B. I'm looking forward to that. C. It's my new phone number. Ms. Lante will present the new telephone designs at the meeting today. 엄청나게 길지만 여러분 첫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죠. Ms. Lantern will present the new
telephone design이라고 얘기하는 거. design. 그치? 그래서 첫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죠. lantern, 그 다음에 will present, design. 되셨어요,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자, 들어보자. A. No, it's not too old. 여러분 뭐예요? new and old. 자, 우리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반대말 쓰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그치. 반대말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오답이 될 확률이 높아.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너무 위에다 써서 안 보이는군요. 자, 조금만 내릴게요. 자,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new and old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new and old라는 말을 사실 정답으로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를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비교할 때. 원칙적으로는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얘를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비교를 할 때야. 그러니까 새로운 팩스 머신 어때? How is the new fax machine?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옛날 거보다 더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It's better than the old one. 그래서 old and new라는 말을 써서 비교를 할 때는 정답으로 볼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다? 반대말은 오답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new and old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비교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쓸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은 비교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시네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답 님도 아니시고 그쵸? 제가 계속 여러분 존댓말 쓰죠? 그쵸?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토익님께는 그죠? 자, 여러분 근데 꼭 그렇게 존댓말 쓰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치? 우리가 왕이잖아, 주인이잖아.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주체가 돼야지. 님이라고 붙이지 않고 세요라고 붙이지도 않을게요, 여러분. 자, 어쨌든 자, 저도 모르게 또 존대를 자꾸 하게 되네요.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들어가 보죠. A번은 확실히 아니네. B. I'm looking forward to that. 자, 미즐 누구씨가 will present the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되네요. 라고 얘기하는 I'm looking forward to it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looking forward to it 라고 얘기하는 to that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정답이 되시는 거네요. C. It's my new phone number. 에이, new 쓰면 안 된다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바로 B번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을 거래요. 기대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오,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 자, 또는 expect 동사도, 그쵸? 뭐, expect도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같이 함께 또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체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5번의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here's so much to learn about this job. A. Yes, I like to learn too. B. The class was rescheduled. C. Do you like it so far? 자, 들으셨어요, 여러분? There's so much to learn about this job. 자, there로 시작하는 유도부사 구문의 평서문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there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의 세 단어거든요.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주어죠, 여러분. there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누구였지? There's so much to learn about this job. 자, 그래서 지금 there's so much to learn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라는 얘기겠죠. about the job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job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되게 많네. 끝까지 다 들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겠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There's so much 라고 얘기가 너무 많다 라는 얘기죠. 너무 많다, 많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많네. A. Yes, I like to learn too. 자, learn. 그래서 오답이시고요. B. The class was rescheduled. 자,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예요? learn에서 class를 가져온 거죠. 그쵸? 근데 there's so much. 너무 많아요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많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class가 rescheduled 라고 얘기했죠? scheduled 라고 얘기해서 지금 일정이 재조정됐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시죠? C. Do you like it so far? 자, 지금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좋은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Do you like it so far?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십니다. 그죠? 저희도 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할만하니? 어때? 괜찮아 아직은?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여러분. 이럴 때 Do you like it so far? So far 라고 얘기하는 지금까지는 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까지는 할만하세요, 여러분? Do you like it so far? 그죠? 아마도, 그죠? 아니면 absolutely, 그죠?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 다들 아직까지는 할만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살라야 해. 그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나도 하고 남들도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불살라야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사실은 정말 빠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토익 자체를 공부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전초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통해서 고시 공부를 더 하신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업을 한다거나, 그쵸? 근데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초전이 되어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구나, 공부하는 게 그나마 좀 쉬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다음에 또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갔을 때 그래도 내가 저때 저렇게 고생을, 그죠? 쉽게 말하면 개고생을 해서 내가 개고생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까짓 거 못하겠어? 그죠? 저는 그런 좀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익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즐길 거라면 이왕이면 조금 더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쵸? 저랑 같이 즐기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re's so much 라고 얘기하는 표현, 너무 많아요 라는 말에서 아직까진 괜찮니? 라고 하는 do you like it so far? 라고 하는 구어적인 표현도 좀 중요하겠지만 사실 속어로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함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7번의 얘기로 바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 bought office supplies last week. A. Let's start the first one now. B. I brought it with me. C. Can you place another order today? 여러분 잘 들리시죠? 이제 뭔가 속어법. I bought office supplies last week. 자, 저는 지난주에 bought office supplies 샀습니다. A. Let's start the first one now. 자,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last 나오니까 first 쓴 거죠. 오답. B. I brought it with me. 자, brought. 굉장히 중요한 오답 짝꿍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에요. 꼭 정리해서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C. Can you place another order today? 자, 오늘 또 다른 주문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C번이 되겠습니다. 함께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봐야 될 부분 잠깐 한 번 더 포인트 있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서문하고 지금 간접문문에 대한 얘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잠깐 또 넘겨서 우리 요것 좀 보자. 자, 뭐냐면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에 가시면은 저희가 지금 I don't know 및 답변 유형이라고 반문 답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진짜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파트의 마지막 얘기에서 나 몰라요. 대답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몰라요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몰라요라고 얘기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대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말 그대로 난 몰라. 그죠? I don't know, I have no idea, not that I'm aware of, not that I'm my knowledge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I don't know 이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말하는데 몰라요라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아무도 모를걸요? 아니면 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누구는 알지도 몰라요. 제3자에게 떠넘기다거나 아니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2번의 얘기에서 보면 아무도 모를걸요? 누구는 알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세 번째,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추가 정보를 묻는 거. 그러니까 확인해 볼게요.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let me check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함께 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외워야겠네? 그치? 외워야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대답하는 게 몰라요 표현인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선은 여러분 1번의 얘기,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답일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1. Why did Ms. Lewis leave the company? A.
She left early on Monday. B. She enjoys having company. C. I didn't know that she had.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바로,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게 모른다니까 C번이겠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1. Why did Ms. Lewis leave the company? 자, 왜 루이스 씨가 leave the company, 그 컴퍼니를 왜 leave 했나요? 왜 떠났어요? 왜 그만뒀어요? A. She left early on Monday. 자, leave lef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오답이에요. B. She enjoys having company. 자, 왜 떠났냐고 물어봤더니 enjoy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죠? C. I didn't know that she had. 자,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제가 알면은 여기 있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의 표현들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다. 함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도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우리 4번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들어보죠. Number 4. I can't find my wallet anywhere. A. Have you checked your pocket? B. I found it tiring. C. You'll learn your way alone. 자, 들어보자 다시. I can't find my wallet anywhere. 자, I can find my wallet. 그쵸? 아까 우리 왜 얘기를 할 때 I haven't heard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쵸? 그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근데 I can find, 찾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거참 안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로 I can find라고 하는 건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못 찾아.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문제점이 누군가에게 생겼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짜잔! 하고 슈퍼맨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슈퍼맨처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처럼 대답한다는 거죠. A. Have you checked your pocket? 너 포켓 찾아봤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아니면은 다른 곳은 찾아봤어? 내가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I can find, 찾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안을 하는 게 원칙이다. 잊지 말아주세요. B. I found it tiring. 자, find, found. C. You'll learn your way alone.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예요? You will learn your way alone. 당신 혼자서 당신 스스로 방법을, 당신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득도하라는 얘기인 거군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낼 수 없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가는지 이제 여러분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포인트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몰라요라는 표현은 보통 한 달에 저희 보통 답으로 얘기하면 2개. 많으면 3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사실 근데 몰라요의 유형이 답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요즘 같은 경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잘 모를 때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잘 안 될 때 딱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이니까요. 꼭 함께 잘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파트 3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